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미란다 커, 카라얀, 플라시도 도밍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모두 주역들의 갑작스러운 펑크로 대역을 맡았다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공통점으로 이들이 보조, 조연, 무명 시절에도요 이들은 이미 실력을 닦고 주인공의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지인이 제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일이 좌절이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마음만큼 성과가 빠르게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방법도 제대로이고 태도도 훌륭하고 잠재력도 뛰어난데 그러합니다. 승진에도 한번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답해 주었습니다. 축적 후 발산. 영화 감독 이하는요 글로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대만을 떠나서 미국에 유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보다는 감독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지만 29세의 늦은 나이에 대학 졸업한 후에 그의 삶은 별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6년간 100여 편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모두 퇴짜를 받았죠. 그의 동기 중에 스파이크 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하는 좌절에 좌절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만 문화부가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경연대회가 개최했습니다. 이때 그는 제출해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그 상금으로 첫 영화 쿵우 선생을 단 24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이후에 그는 한을 풀듯이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의 영화는 38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그 중에 무려 12번을 수상했습니다. 이안 본인은 동양인 최초로요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요. 이후 라이프 오브 파이로 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의 영화의 대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보았어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와우 장룡,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 음식남녀, 새끼, I am his leisure. 그가 대만 시나리오 경연대회에서 참여하고 수상한 것은 정말 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가 수많은 뛰어난 작품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6년간 100여 편을 쓰고 도전함으로써 축적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또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책을 계속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책과 글을 읽었습니다. 또 많은 영화도 보고요. 많은 강의도 듣고 배웠죠. 그렇지만 저도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낭비였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것과 유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우리를 즐겁게 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많은 글들, 많은 책들, 우리가 들은 많은 강의들이 그 컨텐츠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있을지라도 그걸 대할 그 당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지금의 사고를 형성하고 정회하며 행동케 하고 지금도 제 기억 어디엔가 자리를 잡아서 필요할 때 툭 튀어나와서 연결을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셨어요. 요 그림과 같이요 시루 중간에 콩을 넣고 아래 물받침을 두었죠. 우리는 매일 바가지로 물을 그 콩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요 그 물은 그대로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헛수고 같은 그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자 흥미롭게도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콩들이 어느새 무성한 콩나물로 변해 가는 것이죠. 먹은 음식은 다 배설되고 쌓은 지식과 즐거움, 고통의 경험은 다 기억에서 사라져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논리를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의 진보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를 배워 하나의 진보가, 둘을 배워 둘의 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십 개를 배울 때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듯 보이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과거에 배운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발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적 후 발산의 원리입니다. 문제는요, 이 응축의 시기를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축의 시기는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습니다. 아무리 발장구를 쳐도요, 1m도 나가지 않는 수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간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넘어서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의 진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열정도 지능도 아니다. 상상하는 것에 대한 지속성, 꾸준함, 일관성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때로 낭비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요, 지속성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서,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신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기보다는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우직하게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지독히도 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운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의 운은 오죠. 그런데 그 운과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축적입니다. 축적이 없다면 그 운이 와도 그것은 일회성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축적이 있다면 그 운이 올 때요, 그것이 전환기가 되어서 강력한 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에서 나카무라 슈지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이상 아침부터 밤까지 용접을 했고 한 달에 두세 번 폭발 사고가 있었다.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그렇지만 돌아가도 좋다, 서툴러도 좋다.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대기업 연구원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돈이 없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령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창의력이 발휘되었고 기술이 축적되었다. 우리 모두는 아인슈타인은 될 수 없어도 에디슨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고 방향이 올바르다면요,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우직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운이 풀리는 그 언젠가 그동안의 축적은 우리에게 발산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축적 후 발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